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이에요. 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졌죠? 벌써부터 저녁엔 밖에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춥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작됐죠?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슨 일부터 하셨나요? 전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영화관이 그립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이 없는 영화관을 선호하실 텐데 영화를 볼 때 주위에 꽉 찬 관객들로부터 받는 그런 에너지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 영화가 개봉되었죠.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우리의 명배우 맷 데이먼과 거장 리들리 스콧이 옛날의 영화 마션 이후로 또다시 만났습니다. 개봉할 때부터 네이버 평점 9점대를 유지했었고 상영이 거의 내려간 지금도 평점 9.01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한국 영화는 평점을 잘 믿지 않는데 외국 영화 평점은 꽤 믿는 편이거든요. 또 맷 데이먼과 리들리 스콧 둘 다 너무 존경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하늘을 치솟고 있었는데 최근에 일정이 너무 바빠서 계속 미루게 됐고 하필 영화가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상영관도 많지 않고 금세 내렸더라고요. 이런 명작을 영화관에서 보지 못했다는 게 올해 가장 큰 아쉬움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 이 명작 영화가 사실 지금 소개해드릴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소설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입니다. 영화를 못 본 아쉬움을 달래려고 제가 주말에 날을 잡고 집중해서 정독했습니다. 전 소설같이 글로 된 작품을 볼 때는 그 자리에서 몇 페이지를 읽었나로 평가합니다.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많은 페이지를 봤다면 그만큼 잘 읽히고 집중도가 높은 작품이란 거겠죠? 글 읽는 속도가 느린 저도 한 번에 100페이지 가까이 읽었으니 몰입력이 참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의 주된 내용은 14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명한 사건 카루주 대 르그리 결투 사건을 다룹니다. 예전부터 함께 영주를 섬기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은 두 사람은 훗날 새로 임명된 영주가 르그리만을 편애하면서 사이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카루주는 점점 영주의 눈밖에도 나고 아내와 어린 아들도 병에 걸려서 죽고 명예를 위해 나갔던 전쟁에서도 참패하면서 말 그대로 인생은 나락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자신이 집을 잠시 비운 사이 르그리가 집에 침입해서 카루주의 아름다운 재혼녀를 범해버립니다. 르그리는 그녀에게 침묵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서 르그리를 고발해버리죠. 하지만 르그리는 영주의 총애도 받고 백이 빵빵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그러던 와중 카루주는 아내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결투 재판을 요구합니다. 결투 재판은 말 그대로 한쪽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결투를 하는 재판인데요. 승자가 재판에서도 승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카루주가 재판에서 질 경우 아내는 패소하고 무고죄로 화형에 당하게 됩니다. 명예를 위해 펼쳐지는 치열한 재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작가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10년 동안 자료들을 모으면서 실화를 바탕으로 완벽한 고증으로 집필했습니다. 고증으로 집필된 만큼 이 책에는 주인공의 대사는 거의 없이 오로지 사건의 정황만을 서술합니다. 또 모은 사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중간중간 실제 그림이나 실제 사진을 삽입해서 마치 한 편의 역사 다큐를 보는 듯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뒤로 갈수록 아주 흥미로웠고요. 또 큰 몰입을 선사해줍니다. 초반부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세 유럽의 역사와 가문에 대한 설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평소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로선 초반부가 잘 안 읽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소설이야 역사 교과서야 싶었는데 마침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구간 한 45페이지 구간부터는 아주 블록버스터였습니다. 구성도 탄탄하고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리고 절정의 순간, 소설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결투 재판 장면에서는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짜릿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변을 토해봤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더 공감이 쉬울 겁니다. 그럼 책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386년 크리스마스에서 며칠 지난 날의 추운 아침, 두 명의 기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목숨을 건 결투를 구경하기 위해 몇천 명이나 되는 군중이 파리의 한 수도원 뒤쪽에 있는 넓은 공터를 가득 채웠다. 장방형 결투장은 높은 나무 울타리로 에워싸워져 있었고 그 주위를 창으로 무장한 위병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18살의 프랑스 국왕 샤를 6세는 결투장 한쪽에 설치된 호화로운 관람대에서 신하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결투장 주위에는 엄청난 수의 구경꾼들이 운집해 있었다. 전신 갑옷으로 몸을 감싸고 허리에 장검과 단검을 찬 두 기사는 결투장 좌우 끄트머리에 하나씩 있는 육중한 출입문 바로 앞에 거치된 왕자를 닮은 의자에 앉은 채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출입문 옆에는 각자의 종자들이 흥분해서 말굽을 구르고 있는 군마의 곶비를 잡고 대기 중이었고 결투를 할 기사들이 방금 선서를 마친 곳에선 사제들이 제단과 십자가를 황급히 치우고 있었다. 의정관이 신호를 보내는 즉시 기사들은 군마에 올라탄 후 찌르기 전용의 마상용 장창인 랜스를 꼬나잡고 결투장 안으로 돌진할 것이다. 그러자마자 위병들은 출입문을 쾅 닫고 두 사내를 견고한 방책 안에 가둘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무자비한 결투에 돌입하게 된다. 도망칠 곳이 없는 결투장 안에서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움으로써 자신이 한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그들 사이의 다툼에 신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흥분한 군중의 시선은 두 용맹스러운 기사와 화려하게 치장한 신하들을 거느린 젊은 왕뿐만이 아니라 한 여성을 향해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검은 상복을 두르고 역시 위병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검은 천으로 뒤덮인 높다란 체형대에 홀로 앉아 결투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군중의 시선을 느끼며 곧 시작될 시련에 대비해서 마음을 굳게 다지려고 노력하며 그녀는 평평하게 다져진 넓은 결투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운명이 피로 각인될 장소를. 만약 이 결투 재판에서 그녀의 챔피언이 적수를 죽여 승리를 거둔다면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죽임을 당해서 결투에 진다면 그녀는 거짓 선서를 한 죄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이날은 순교자 성 토마스 베케트를 기리는 축일이었고 군중은 축제 분위기에 한껏 취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들 중 다수가 이 목숨을 건 처절한 결투에서 한 사내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여자가 처형당하는 광경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파리 시내의 종들이 일제히 울리며 시각을 알리자 국왕 직속 의정관은 결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손을 들어 올리며 정숙을 명했다. 결투에 의한 재판이 바야흐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두 사내가 자기 이름을 밝히고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고 그것을 쓴 두루마리를 들어 보이고 각자의 무기들을 검사받고 결투의 모든 규칙에 대해 설명받고 세 가지의 엄중한 선서를 한 뒤에 남은 의식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당시 목숨을 건 결투는 프랑스에선 극히 드물었고 한 귀부인의 생사가 달린 결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드물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증인인 마르그리트는 두 명의 결투자가 서약을 마친 뒤에 그녀 자신의 서약을 해야 했다. 장드 카루주는 명갑을 올린 상태에서 자기 아내에게 다가가 그 앞에 섰고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나의 처인 그대여, 그대가 내놓은 증거에 입각해서
난 자크 르그리와 목숨을 건 결투를 벌이게 될 것이오. 그대는 나의 대의가 정의롭고 진실함을 알고 있어. 엄청난 수의 군중은 그녀에게 시선을 못 박은 채로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마르그리트가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대의는 정의로움으로 자신 있게 나가 싸우십시오. 이 말을 들은 카루주는 짧게 대답했다. 하느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소. 이것들은 결투 직전 장과 마르그리트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이번 생에서 서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다음 카루주는 아내에게 입을 맞췄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성호를 그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아내를 포옹한 그는 몸을 돌려 결투장 오른쪽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한 연대기 작가는 목숨이 걸린 결투를 하려고 결투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마르그리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카루주 부인은 시합장 한쪽에 홀로 남아 주님과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고 머리를 조아리고 응당 그녀의 것이 되어야 할 승리를 내려달라고 애타게 간언했다. 당시 그녀는 엄청난 불안감에 빠져 있었고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만약 남편이 결투에서 패배해서 죽는다면 그녀 역시 참작의 여지 없이 화형에 처해진다는 선고가 이미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난 그녀와 직접 말을 나눠본 적이 없으므로 그녀가 이번 사건을 고발하면서 너무도 멀리 나가버린 탓에 그녀 자신과 남편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후회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네, 여기까지 해서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를 읽어보았고요. 제가 시기를 놓쳐서 영화를 관람하진 못했지만 다음에 VOD나 아니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OTT 플랫폼에 업로드가 된다면 꼭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기 전에 원작을 먼저 정독해 보시고 더욱 풍부한 관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책 나눔 이벤트 공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지금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 추첨기를 통해서 총 3분께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멋진 하루 되시길. 감사합니다.